85세인데 20대처럼 기억력이 선명합니다. 60 청춘로드가 전 세계를 돌며 발견한 뇌 젊음의 비밀을 완전 공개합니다. 2021년 봄, 저는 일본 도쿄의 한 도서관에서 정말 놀라운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85세의 다나카 할아버지는 신문을 돋보기 없이 읽고 계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도 스마트폰으로 영어 단어를 외우고 계셨거든요. 할아버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을 때 다나카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젊은이,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자랄 수 있어. 단지 방법을 모를 뿐이지. 그 할아버지는 60세부터 매일 3분씩 특별한 뇌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25년간 꾸준히 하신 결과 지금은 손자보다 기억력이 좋으시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언어까지 배우고 계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부산의 김할머니는 78세인데 매일 저녁 손자들에게 구구단과 한글을 가르쳐 주세요. 본인도 매일 새로운 시를 외우고 십자 말풀이를 하신다고 해요. 놀라운 것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름을 자주 잊어버리셨는데 지금은 전화번호까지 줄줄 외우신다는 거예요. 서울의 박 할아버지는 82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고 계세요. 구독자가 3만 명이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뇌를 쓰지 않으면 녹슬지만 계속 사용하면 더 밝아진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지론이에요. 많은 분들이 60세가 넘으면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걱정하세요. 깜빡하는 일이 조금만 많아져도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불안해하시죠. 하지만 이런 걱정은 오히려 뇌 건강에 해로워요. 세계보건기구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적절한 뇌 훈련을 하면 인지 능력을 2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분들도 올바른 뇌 운동으로 정상 수준으로 회복한 사례가 많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뇌세포가 한번 죽으면 재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신 뇌과학 연구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는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기존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망도 계속 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뇌가 플라스틱처럼 계속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60세든 80세든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고 사고할 수 있다는 거죠. 뇌과학에서 가장 혁명적인 발견 중 하나가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예전에는 20세 이후로는 뇌가 더 이상 발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100세까지도 뇌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런던 택시 기사들을 연구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런던의 복잡한 길을 외워야 하는 택시 기사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 보니 일반인보다 해마 부분이 훨씬 발달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나이가 많은 기사일수록 이 부분이 더 크게 발달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는 뇌가 필요에 따라 특정 부분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증거예요. 마치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뇌도 사용하는 부분이 더 발달한다는 거죠. 더욱 놀라운 발견은 뇌세포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해마라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서는 하루에 약 700개의 새로운 뇌세포가 탄생한다고 해요. 이는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새로 태어난 뇌세포들이 제대로 살아남아서 기능을 하려면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새로운 학습, 운동, 사회적 상호작용 등이 이런 자극이 되어 새로운 뇌세포들이 튼튼하게 자리 잡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아무런 자극 없이 단조로운 생활을 하면 새로 태어난 뇌세포들이 죽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뇌과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기억력 변화와 치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상적인 노화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는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중요한 기억들은 잘 보존됩니다. 치매는 이와 달리 뇌에 특별한 병리적 변화가 생기면서 일어나는 질병이에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뇌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이런 병리적 변화를 상당 부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알츠하이머병 연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일 브래드슨 박사는 치매는 예방 가능한 질병이라고 단언했어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뇌훈련, 영양관리,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치매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뇌과학에서는 인지 예비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는 뇌가 손상을 받았을 때도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여분의 능력을 말해요. 마치 은행의 예금처럼 뇌에도 여분의 능력을 저축해둘 수 있다는 거죠. 평생에 걸쳐 많이 배우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이런 인지 예비 능력이 높아요.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 뇌에 어떤 변화가 생겨도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매우 늦게 나타나게 됩니다. 60세부터라도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 꾸준히 뇌를 훈련하면 인지 예비 능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실제로 60세 이후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시작한 분들은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는 하나의 부위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위가 네트워크를 이루어 함께 작동해요. 나이가 들면서 일부 연결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어요. 이를 대체 경로 형성이라고 하는데 뇌 운동을 통해 이런 새로운 연결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마치 도로가 막혔을 때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뇌도 새로운 정보 전달 경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뇌 운동 중 하나가 숫자 거꾸로 말하기입니다. 이 운동은 작업기억이라는 뇌 기능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요. 작업기억은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고 조작하는 능력인데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운동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먼저 3자리 숫자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2-4-7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기억한 다음 거꾸로 7-4-2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며칠만 연습하면 쉬워집니다. 익숙해지면 4자리, 5자리로 늘려가세요. 서울의 한 할머니는 이 운동을 3개월간 하신 후 7자리 숫자까지 거꾸로 말할 수 있게 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전반적인 기억력도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에요. 이 운동의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뇌의 전전두엽 부분을 집중적으로 활성화시켜요. 이 부위는 집중력, 판단력, 계획 수립 능력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규칙적으로 훈련하면 이 부위의 신경 연결이 강화되어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향상됩니다. 하루에 3분만 투자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3분, 점심 후 3분, 저녁 식사 후 3분씩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어 연상 게임은 창의성과 언어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훌륭한 뇌 운동이에요.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사용하게 해서 신경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게임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무 단어나 하나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면 사과와 관련된 다른 단어를 계속 연상해 나가는 거예요.
사과, 빨강 장미 향기, 퍼퓸, 프랑스 에펠탑 이런 식으로 연결해 나가세요. 중요한 것은 논리적 연결이 아니라 자유로운 연상이에요. 어떤 연결이든 상관없어요. 색깔로 연결해도 되고, 모양으로 연결해도 되고, 개인적인 기억으로 연결해도 됩니다. 이런 자유로운 연상 과정이 뇌의 창의성을 자극해요. 부산의 김할아버지는 이 게임을 손자와 함께 하세요. 처음에는 5개 정도밖에 연결하지 못했는데 6개월 후에는 50개 이상까지 연결할 수 있게 되셨어요. 손자도 할아버지의 창의적인 연상에 감탄한다고 해요. 이 운동의 뇌과학적 효과를 설명드리면 뇌의 측두엽과 전두엽을 동시에 활성화시켜요. 측두엽은 언어와 기억을 담당하고 전두엽은 창의적 사고를 담당해요. 이 두 부위가 함께 작동하면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변형 버전도 있어요. 특정 주제를 정해서 연상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음식이라는 주제로 정하면 김치, 매운맛, 고추, 빨간색 토마토, 이탈리아, 피자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거울 글쓰기는 다소 특이한 뇌 운동이지만 효과가 매우 뛰어나요.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뇌를 사용하게 해서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을 설명드리면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부터 시작하세요. 왼손으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이름을 써보세요. 글씨가 삐뚤빼뚤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익숙해지면 간단한 문장을 써보세요. 오늘은 좋은 날이다. 건강하게 살자. 감사한 마음 같은 긍정적인 문장들을 써보시면 됩니다.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동안 뇌의 오른쪽 반구가 활성화되어 평상시 잘 사용하지 않던 부분이 자극받아요.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방식으로 글씨를 썼다고 해요. 그의 창의성과 다재다능함이 이런 뇌 훈련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뇌과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어요. 대구의 이 할머니는 이 운동을 6개월간 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평소 오른손으로 하던 일들을 왼손으로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해요. 이 운동의 뇌과학적 원리를 설명드리면 뇌의 좌우 반구간의 연결을 강화시켜요. 평소 우세한 쪽 뇌만 사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양쪽 뇌를 균형 있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전반적인 인지 능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돼요. 공간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훌륭한 뇌 운동이 바로 마음속 지도 그리기예요. 이 운동은 뇌의 해마와 두정엽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요. 운동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면 집에서 시작해서 자주 가는 장소까지의 길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에서 마트까지 가는 길을 상상하면서 지나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해 보세요. 집 현관문을 나서면 어떤 색깔의 건물이 있는지, 몇 번째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야 하는지, 어떤 간판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많을 텐데 실제로 그 길을 걸어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더 복잡한 경로에 도전해 보세요. 집에서 자녀 집까지, 집에서 병원까지, 집에서 옛날 직장까지 가는 길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심지어 어릴 때 살던 동네나 신혼 시절 살던 집 주변을 기억해 보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됩니다. 광주의 박 할아버지는 이 운동으로 놀라운 성과를 얻으셨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깊이 낙담하셨는데 이 운동을 1년간 꾸준히 하신 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셨어요. 의사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고 해요. 이 운동의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중요한 부위예요. 공간 기억은 해마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데 이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면 해마 전체의 기능이 향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죠.
루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에는 훌륭한 자극이 됩니다. 평상시와 다른 순서로 일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익숙한 일을 해보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평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양치, 옷 갈아입기 순서로 했다면 오늘은 옷 갈아입기, 세수, 양치 순서로 해보는 거예요. 또는 평소 오른손으로 양치질을 했다면 왼손으로 해보세요. 식사할 때도 평소와 다르게 해보세요. 숟가락과 젓가락을 평소와 반대 손에 들고 먹어보거나 평소와 다른 순서로 반찬을 먹어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에는 큰 자극이 됩니다. 외출할 때도 평소와 다른 길로 가보세요. 마트에 갈 때 항상 가던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보는 거예요.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길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전주의 최할머니는 70세부터 이런 방식으로 일상을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6개월 후부터는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력도 크게 좋아졌어요. 이 운동의 뇌과학적 효과를 설명드리면 뇌는 예측 가능한 패턴에 익숙해지면 자동 조종 모드로 들어가요. 하지만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집중 모드로 전환되면서 뇌의 여러 부위가 활발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져요. 중요한 것은 안전을 고려하면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거나 위험한 변화는 피하시고 작고 안전한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목적은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이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첫 3주간은 뇌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단계예요. 갑자기 어려운 운동을 하면 뇌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천천히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주차에는 숫자 거꾸로 말하기부터 시작하세요. 3자리 숫자로 시작해서 하루에 10분 정도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뇌도 근육처럼 점진적으로 발달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저녁 식사 후 5분씩 나누어서 하시는 것이 좋아요.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자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학습하기 때문이에요. 2주차에는 단어 연상 게임을 추가하세요. 숫자 운동과 단어 운동을 번갈아 하시면 됩니다. 오전에는 숫자, 오후에는 단어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세요. 두 가지 운동이 뇌의 서로 다른 부위를 자극해서 균형 있는 발달을 도와줍니다. 3주차에는 거울 글쓰기를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하루에 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평소 쓰던 손이 아닌 다른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뇌는 꾸준함을 좋아해요. 인천의 김할머니는 첫 3주가 가장 힘드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정말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간단한 것도 기억이 안 나고 헷갈리고. 하지만 3주를 넘기면서부터 조금씩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4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단계예요. 1-3주차에서 기초를 다졌으니 이제 조금 더 도전적인 훈련을 시작할 수 있어요. 숫자 거꾸로 말하기는 이제 4자리, 5자리로 늘려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며칠 연습하면 가능해집니다. 뇌의 작업 기억 용량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단어 연상 게임도 업그레이드 하세요. 이제는 주제를 정해서 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음식, 내일은 여행, 모레는 계절 이런 식으로 주제를 바꿔가면서 연상해 보세요.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훈련이 됩니다. 거울 글쓰기도 이제 단어에서 문장으로 발전시켜 보세요. 건강하게 살자. 오늘도 감사하다.
행복한 하루 같은 긍정적인 문장들을 평소 쓰지 않던 손으로 써보세요. 이 시기에 새로 추가할 운동이 마음속 지도 그리기예요. 처음에는 집 근처 익숙한 장소부터 시작하세요. 집에서 마트까지,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 길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5주차부터는 일상의 루틴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양치질을 다른 손으로 해보거나 평소와 다른 순서로 옷을 입어보는 거예요. 작은 변화들이 뇌에는 큰 자극이 됩니다. 6주차에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운동을 조합해서 해보세요. 아침에는 숫자 운동, 오전에는 단어 게임, 오후에는 지도 그리기, 저녁에는 거미 글쓰기, 이런 식으로 하루에 여러 가지 운동을 골고루 하는 거예요. 7주차부터는 단순한 기억력 향상을 넘어서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단계예요. 뇌의 고차원적인 기능들을 훈련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운동으로 만약에 게임을 시작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30살로 돌아간다면, 만약에 로또에 당첨된다면, 만약에 하루가 30시간이라면, 이 같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상상 훈련은 뇌의 전전두엽을 집중적으로 자극해요. 계획 수립, 추상적 사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처음에는 막막할 수 있지만 점점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또 다른 새로운 운동은 다른 용도 찾기 게임이에요. 일상용품을 평소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문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많이 생각해 보세요. 포장지, 청소도구, 모자, 꽃병 받침 등등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세어보세요. 8주차에는 기존 운동들의 난이도를 높여보세요. 숫자 거꾸로 말하기는 이제 6자리, 7자리까지 도전해보시고 단어 연상 게임은 50개 이상 연결해보세요. 마음속 지도 그리기는 더 먼 곳이나 복잡한 경로에 도전해보세요. 9주차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뇌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단어 게임을 하거나 함께 퍼즐을 맞춰보는 거예요. 사회적 상호작용이 추가되면 뇌 자극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대전의 정할아버지는 이 시기에 가장 큰 변화를 느끼셨다고 해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마치 뇌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마지막 3주는 지금까지 기른 뇌 능력을 종합하고 완성하는 단계예요.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동시에 하거나 더 복잡한 과제에 도전할 수 있을 거예요. 10주차에는 멀티태스킹 뇌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숫자 거꾸로 말하기를 하면서 동시에 간단한 계산을 해보거나 단어 연상을 하면서 동시에 손으로 간단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사용하는 고차원적인 훈련입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스토리 만들기를 해보세요. 관련 없는 단어 5개를 정하고 이 단어들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과, 비행기, 고양이, 우산, 피아노라는 단어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11주차에는 실생활 적용 훈련을 해보세요. 시장에서 장보기를 할 때 메모지 없이 머릿속으로만 기억해서 사보거나 전화번호를 외워서 걸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른 뇌 능력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연습입니다. 12주차는 종합평가와 미래 계획을 세우는 시기예요.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체크해 보세요. 3자리 숫자도 힘들었는데 이제 7자리까지 가능한지, 단어 연상도 10개에서 50개까지 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뇌 운동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12주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까지의 성과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울산의 이 할머니는
12주 프로그램을 완주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머리가 이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첫 번째 성공 사례는 경도인지장애에서 완전 회복한 서울의 박 할머니 이야기예요. 박 할머니는 75세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병원에서는 조만간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뇌 운동을 시작하신 지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기억력 검사에서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일상생활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어지셨어요. 담당 의사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라고 놀라워했다고 해요. 박 할머니가 특히 열심히 하신 운동은 마음속 지도 그리기였어요. 어릴 때 살던 동네부터 시작해서 신혼 시절 집, 자녀들이 다닌 학교까지 모든 곳의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셨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선명해지면서 현재의 기억력도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성공 사례는 뇌졸중 후 인지기능을 회복한 부산의 김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68세에 가벼운 뇌졸중을 앓으신 후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셨어요. 말씀도 어눌해지시고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하셨죠. 재활치료와 함께 뇌운동을 꾸준히 하신 결과 1년 후에는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셨어요. 특히 숫자, 거꾸로 말하기 운동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3자리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8자리까지 할 수 있어요. 손자들보다 더 잘해요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성공 사례는 85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 대구의 최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뇌 운동을 시작한 후 자신감이 생기셔서 영어 공부까지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알파벳도 잘 기억하지 못하셨는데 2년 후에는 간단한 영어 대화까지 가능해지셨어요. 할머니가 사용한 방법은 영어 단어를 한글 단어와 연상해서 기억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애플은 플라잉으로 기억하고 사과가 날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식이었어요. 뇌 운동으로 단련된 연상 능력이 언어 학습에도 도움이 된 거죠. 네 번째 성공 사례는 치매 가족력이 있음에도 건강한 뇌를 유지하고 있는 광주의 이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의 어머니와 누나가 모두 치매를 앓으셔서 본인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60세부터 예방 차원에서 뇌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현재 82세인 할아버지는 또래보다 훨씬 명석하세요. 매일 일기를 쓰시고 독서도 하시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즐기세요.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노력이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에요. 뇌 운동도 몸 운동과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서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뇌의 적응 속도가 젊은 사람보다 느리기 때문에 더욱 천천히 진행해야 해요. 처음에는 하루에 10분 정도만 하시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하루에 1시간씩 사흘하는 것보다 하루에 10분씩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 뇌 운동을 하는 중에 두통이 생기거나 과도한 피로감을 느끼신다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뇌도 근육처럼 과사용하면 피로해져요. 적당한 자극은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자극은 해가 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기존 질환이 있는 분들의 특별한 주의점이에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운동이 다를 수 있거든요.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뇌 운동 중에 잘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우울감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운동 위주로 선택하세요. 뇌졸중이나 뇌출혈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해요. 뇌 운동 자체는 해롭지 않지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운동 전후에 혈압을 체크해 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세 번째 주의사항은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는 것이에요. 뇌 운동의 효과는 분명하지만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최소 2-3주는 지나야 작은 변화라도 느낄 수 있고 눈에 띄는 변화는 2-3개월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개인차가 크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해요. 어떤 분은 빠르게 향상되고 어떤 분은 천천히 향상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완벽을 추구하지도 마세요. 잘못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과정 자체예요. 뇌는 완벽한 성과보다 지속적인 자극을 더 좋아합니다. 뇌 운동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사회적 상호작용 자체가 뇌에 좋은 자극이 되거든요. 또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됩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뇌 운동은 특히 좋아요. 아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자극받을 수 있고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세대 간의 소통도 늘어나고 가족 관계도 더 돈독해집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것도 훌륭해요. 서로의 진전 상황을 확인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어요. 경쟁심도 적당히 자극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주 1-2회 정도 모여서 함께 뇌 운동을 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혼자서는 지루할 수 있는 운동도 친구들과 함께하면 재미있어집니다. 뇌 운동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충분한 수면이 가장 중요해요. 잠들 때 뇌에서는 낮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작업이 일어나거든요. 하루 7-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규칙적인 운동도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해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특히 좋아요.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돕는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영양 관리도 중요해요.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골고루 드세요.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견과류의 비타민이, 베리류의 항산화 성분, 녹색 채소의 엽산 등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해마를 손상시켜서 기억력을 떨어뜨려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웃음도 뇌 건강에 매우 좋아요.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60세 이후의 뇌는 끝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수많은 성공 사례들이 증명하듯이 나이가 들어서도 뇌는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올바른 뇌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지금보다 더 명석한 뇌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뇌 운동이 있어요. 첫 번째는 3자리 숫자를 거꾸로 말해보는 거예요. 2-4-7을 7-4-2로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아무 단어나 하나 정해서 관련된 단어들을 10개 연상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소 쓰지 않던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는 거예요. 이 간단한 운동들을 매일 3분씩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조금씩 쉬워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한개월 후에는 분명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뇌는 평생에 걸쳐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기관이에요. 나이 때문에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인 60세 이후야말로 뇌를 더 풍부하고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기억하세요. 뇌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하지만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의 건강한 뇌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치매는 피할 수 있는 질병이고 뇌 젊음은 만들어갈 수 있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뇌 건강 여정을 60 청춘로드가 응원하겠습니다. 85세에도 20대처럼 맑은 기억력을 가진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요.